안녕하세요. 커스텀 스위드미 제이지박입니다. 오늘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랑 세액 계산 방법, 그리고 FTA 협정 세율을 통해서 어떻게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요거는 제가 도시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목차를 잡아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 자진 신고를 하게 되고, 자진 신고를 했을 때는 이제 세관에서 부가 후지 방식으로 세액을 확정해 줍니다. 세관에서 이제 세액을 확정할 때 이제 세액을 산출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세 가격이랑 세율, 보통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간이 세율을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행자가 간이 세율이 어떤 그런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은 간이 세율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을 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FTA 협정 세율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이 산출되면은 납부를 해야 되겠죠. 납부 방식은 사후 납부랑 사전 납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표대로 순서대로 먼저 여행자 휴대폰이 뭔지, 그 다음에 면세 한도는 뭔지, 그 다음에 자진 신고는 뭐고, 또 미신고를 했을 때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관이 세액을 확정하는 부하고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관이 어떤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 법의 문구나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그런 예시도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에서 사후 납부랑 사전 납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한 두 가지 물품을 가지고 세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통해서 세액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모든 수입 물품,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재화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의 편익 및 신속 통관과 조세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면세 범위 내에서 수입될 경우에 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요거를 관세법 96조에서는 여행자 휴대폰 등의 감면이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휴대폰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제재 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 상반기에 여객수 추이를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3,500만 명이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원칙적인 방법대로 모든 유형의 재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에는 어, 관세 행정을 처리해주는 세관,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의 수도 부족하고, 또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를 갔다 왔는데 어, 수입 신고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세액을 확정하는지, 또 납부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 간이한 방법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면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행자 휴대폰 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조를 먼저 보시면은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한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여객기 아니면 여객선을 이용해서 이제 물품을 휴대해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휴대하는 경우는 뭐 기내 휴대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행자의 짐이 많거나 중량이 많으면은 이제 화물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사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사후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행자 휴대품을 통칭해서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관에서는 어떤 거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을 해주냐라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동법상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에 따른 통관 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이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첫 번째는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 물품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이나 친지들을 위해서 선물용으로도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그리고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어떤 의류나 화장품 등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행자가 뭐 반입하는 휴대폰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한국 국적의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이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 용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립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것이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런 것도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여행자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데요. 사망에 보시면은 그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 수입하는 미화 1만 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업무자재 등은 제1항과 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 통관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4조 1항 1호 여기 보시면은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 사용 물품을 여행자 휴대폰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용의 자가 사용 물품은 요거는 그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이제 자가 사용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어떤 개인이 자가 사용 물품보다는 판매용으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수입 신고로 해야 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행자 휴대품이 간이한 현장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준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혹시 보따리 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따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의 물품을 이제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인을 말합니다. 요런 그 보따리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자 개인용이 뭐 자가 사용 물품이 아니라 요거는 그 판매용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따리 상인이 이제 가지고 오는 물품은 이제 일반 수입 신고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2024년 관세행정 민원 상담 사례집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것이 제 4조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입니다. 관세법상에서는 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요거를 그냥 짝퉁이라고 하거든요. 짝퉁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품목당 한 개, 전체 두 개는 이제 휴대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요게 아까 전에 그 제4조 제2항 제5호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당 한 개, 전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여행자가 옷이랑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나이키 짝퉁 물품으로 나이키 요런 짝퉁 물품을 이제 한 개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옷이랑 신발 요런 이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개씩 가지고 왔고 전체 두 개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신발 두 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제 그 지식재산권을 일단 뭐 침해하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체 두 개까지는 휴대 반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제 반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여행자 1인당 품목 한 개, 전체 두 개를 초과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물품이 과세 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회사 물품 1만 불 이하 휴대용 물품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세율을 적용해서 통관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것이 제 4조 3항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한 통관을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 간이한 통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가고지 방식으로 세관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해줄 건데 세율을 간이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그 회사분이 뭐 외국에 가서 뭐 박람회 뭐 출품회 이렇게 가서 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떤 여행 목적으로 갔다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 갖다서 구입을 해가지고 회사 물품으로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그렇게 휴대해서 들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회사 담당자분이 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간이세율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그 한 개의 이제 단일한 세율로 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관 공무원 그 휴대폰 이제 과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실 때 반드시 이제 그 기본 세율로 이제 적용해서 적용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간이세율 적용 시에는 관부가세가 이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 발행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라는 이제 명칭을 쓰지만 수입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세 한도입니다. 면세 한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 미화 800달러라고 해서 요거를 기본 면세 범위라고 하고, 나머지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면세 범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면세 범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행자 한 명이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 과세 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를 면세 한도로 하고, 이를 기본 면세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미화 800달러를 면세 한도로 할 텐데, 요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은, 뭐 해외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면세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구입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해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취득이 개념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산 이제 그렇게 구입한 물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입이랑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받은 선물을 이제 포함해서 취득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해서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이 총 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별도 면세 범위를 두고 있는 품목이 술, 담배,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면세 범위인데요. 요거는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에 이제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여기에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물품, 두 번째 오남용 의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그리고 세 번째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해외 가시면 뭐 여러 물품 많이 사시겠죠. 뭐 일반 공산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는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뭐 선물용으로도 이제 사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공산품 계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800달러를 초과했을 때 이제 그 초과한 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의약품 있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이렇게 있고, 세 번째도 이제 먹는 거죠. 농림축수산물, 그리고 한약재, 그리고 한약재로 만들어진 이제 한약 이렇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요거는 그 면세 통감 범위가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 면세 범위에 요런 4가지 종류의 품목이 있지만은 800달러를 만족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오남용 의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추가적으로 요런 거를 또
이런 요건도 마찬가지로 어, 요건을 만족해야 면세가 된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남용 의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 통관 범위로 국내 의사 처방 전에 정해진 수량만 그렇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랑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총 6병씩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총 6병 이하로 가지고 오시면은 요건도 확인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식품이랑 의약품 같은 경우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성분이 들어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병 이하로 가지고 오더라도 요건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총 몇 개죠? 첫 번째 800달러 이해야 되겠고, 두 번째 총 6병 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병 이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성분이 있으면은 세 번째 이런 요건도 추가적으로 만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사이티스 규제 물품 성분이 함유된 물품입니다. 그래서 사이티스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특히 요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뭐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그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그런 성분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국제상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멸종되지 않게.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도 이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 외포장상 어떤 포장이 훼손돼서 성분 표시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요건 확인을 추가적으로 받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 의약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성분만 함유되어 있는 그런 그 의약품을 말하고요. 여기서 또 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장에서 알약이나 캡슐 등 완제품 형태로 만들어진 물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종합 감기약에 보면은 이런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 감기약에는 그 요런 그 단일 완제 의약품이 아니라 보통은 그 슈도에페드린이랑 그다음에 뭐 항히스타민 등 요렇게 그 섞어가지고 복합 의약품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성분을 가지고 그 마약을 제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뭐 놀러 가셔가지고 요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오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어, 건강기능식품이랑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총 6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 요건 확인 대상이 안 되고 하면은 만약에 7병을 가져갔다 라고 하면은 6병은 이제 면세 처리가 될 거고 한 병은 이제 과세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본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6병까지 수입 요건을 면제하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식약처상 수입 금지나 어떤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은 이제 수입 허가를 받아야 이제 통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조건이 다 만족을 하더라도 요런 그 수입 요건을 이제 받지 못하면은 이제 6병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6병 다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요건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로 그 농립축수산물 및 한약재인데요. 요거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요건이 있죠. 다만 면세 통관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 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고요. 요거는 이후 설명드릴 한약도 동일합니다. 근데 한약의 경우에는 뭐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품목별로 이런 그 면세 통관의 범위를 또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뭐 5kg, 참깨도 5kg, 꿀도 뭐 5kg 이렇게 돼 있고요. 그치만 그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용량이나 중량이 품목별 면세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참기름 이제 6kg를 가지고 왔고요. 6kg에 대한 금액은 6만 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kg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면세 통관 범위를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세를 할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면세 통관 범위가 5kg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6kg에서 5kg를 빼고 1kg? 1kg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될까? 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6kg 전체, 그러니까 6만 원 전체에 대해서 요거를 과세 표준으로 잡고 과세 가격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약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인삼 같은 경우 면세 통관 범위는 300g, 녹용 같은 경우에는 150g, 그리고 그 밖에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분목당 3k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건이 많이 있죠. 800달러 이하 800달러 이하야 되고요. 총량 40kg 이내 1번, 2번. 그 다음에 전체 해외 취득 가격 10만 원 이내 3번. 그리고 요건 4번. 그리고 여기는 각 물품별로 또 면세 통관 범위가 있죠. 5번. 상당히 요건이 많습니다. 뭐 요것도 동일하게 요건을 이제 취득을 못 하시면은 요것도 반입이 불가능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뭐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인데요. 한약도 이제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 면세를 하지만 이것도 추가적인 그 요건이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 취득 가격이 10만 원 이하이고 또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에 관세 면제를 해주거든요. 보시면은 뭐 모발 재생제 같은 경우에는 10ml 기준으로 2병을 이제 면세 통관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원 같은 경우에는 8g을 기준으로 20병을 면세 통관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요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건이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각 품목별로 4개, 이것도 요건 5개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별도 면세 범위인데요. 요거는 그 술, 담배, 향수 요거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미화 800불에 관계없이 이제 요 아래의 표에 따라서 면세 범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19세 미만인 사람이 이제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먼저 술이 면세 한도를 보시면은 이제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를 면세 한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에는 권련 200개비, 200개비는 요건 이제 함부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옆권련, 요거는 이제 시가를 말하거든요. 시가는 50개비. 그리고 뭐 전자담배 이렇게 있겠죠. 그 밖에 담배는 뭐 250g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은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련이랑 뭐 전자담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권련이랑 전자담배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다 보니까 한 종류에 대해서만 이제 면세를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담배, 향수의 경우에는 이제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이제 과세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술 같은 경우에 뭐 2리터 이내로 가져왔고 만약에 가격이 미화 500달러다.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기준에 불충족하잖아요. 2리터 이내는 용량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이제 가격 기준으로는 요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과세 가격을 500달러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두 보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면세 초과하는 이제 관련의 개비가 이제 200개비죠. 이제 200개비가 한 보루였기 때문에 한 보루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향수 같은 경우에는 100ml를 면세 한도로 두고 있고요. 그치만 뭐 각 나라마다 뭐 사용하는 단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리터가 아니라 어떤 뭐 그램이나 뭐 온즈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100ml에 준하는 이제 부피나 중량 이내의 것으로서 요거를 이제 100ml를 이제 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100g이거든요. 100g. 그리고 온즈로 이제 변환을 하면은 요거는 사실상 3.4 온즈가 나오는 게 아니라 3.378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변환을 하고 이제 면세 통관의 범위로 이제 3.4 온즈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 향수 120ml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5만 원을 이제 전체 과세 가격으로 잡습니다.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입한 술이 합계 용량이랑 뭐 총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 범위 내의 술, 특히 이제 병기준은 면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은 그 술, 술 같은 경우에 면세 한도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2리터고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330ml 수제 맥주 6캔을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은 330 곱하기 6 하면은 총 1.98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금액은 120불이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용량 기준에 대해서는 합치하죠. 그리고 가격 기준도 400달러 밑이니까 합치하죠. 그러면 요거는 6캔 전부 면세 처리가 되고요. 예시 B 같은 경우에는 500ml짜리 위스키 3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500 곱하기 3 하면은 1.5리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병을 이제 가격 기준으로 좀 나눠보면은 A병은 200달러, B병은 150달러, C병은 100불 이렇게 해서 합계 금액 450달러로 400불의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과세 가격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A병이랑 B병은 합치면은 35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3A병이랑 B병이 합계 금액은 이제 그 면세 기준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A병과 B병은 묶어서 면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400불에서 350불을 빼면은 이제 면세 한도가 50불이 남았지만은 남은 C병은 100불이었죠. 어, 남은 C병 100불은 통째로 이제 초과 물품이 되어서 C병 전체 가격인 100불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향수 같은 경우에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0ml짜리 3병을 가지고 왔다 라고 보면은 이제 2병까지는 이제 면세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2병은 면세 처리가 되고요. 1병은 이제 과세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병 기준으로 이제 120ml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거는 이제 한 병 기준이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량별로 나누기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로 이제 과세 가격을 잡는다고 보면 되고, 어떤 용량 기준으로 이제 뭐 병수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이제 세액을 계산을 할 건데, 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세율을 적용을 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간이세율이 아니라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세율을 산정을 할 거고, 술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관세, 가치세,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가 이제 어, 과세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관련 규정인데요. 요런 규정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앞전에 그 표로 만들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려면은 이제 뭐 관세법 시행규칙 제 48조, 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고시 18조에서 21조 이렇게 사이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한도를 넘었다면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에는 뭐 자진 신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신고가 있겠죠. 먼저 자진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 반입 물품, 그리고 휴대 반입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그리고 입국 시 면세 판매장에서 이제 구매한 물품을 이제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은 이제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나 아니면 인터넷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이렇게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진 신고를 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고 하시면은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그리고 관세에는 이제 간이세율 적용하는 물품도 있겠죠. 그래서 간이세율 적용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30%를 경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진 신고를 할 때 이제 종이로 된 방식이 있을 거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제 모바일 통해서 신고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뭐 먼저 그 왼쪽에 먼저 보시면은 그 뭐 항공기 타고 이제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라는 이제 종이 서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항공편명 여기 이렇게 뭐 적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다음 뭐 선박 통해서도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성명명 이렇게 두 가지 빼고는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통해서 이제 뭐 더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 여행자 세관 신고라는 이제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다운받아 주시고 이제 자기 정보 입력하시고 이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하면은 이제 QR코드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급된 QR코드 가지고 입국장에서 모바일 심사대 통해서 QR코드 찍고 통과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자진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신고 가산세가 없을 것 같고요. 미신고 가산세는 이제 그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치만 그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40%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사후 납부도 이제 불가능한데요.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세관 공무원이 부가 고지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을 해주고 산출된 세액이 있으면은 납부를 하잖아요. 납부 방식에는 사후 납부가 있고 사전 납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 신고 대상인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후 납부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사전 납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관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주고 이제 그거를 납부를 해야 물건을 이제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세점 반품 불가인데요. 특히 뭐 국내에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면세점에서 사고 해외로 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사실 뭐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뭐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품을 하려고 하면은 그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진 신고 후에 그 다음에 면세점에서 반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자 휴대폰 이제 미가 800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고, 여기서 해외라고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국내 면세점도 해외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반품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자진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점 반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뭐 밀수입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 대리 반입 아니면 뭐 이중 바닥이나 신변에 은닉해서 밀수입죄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 밀수입죄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법 269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주,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할 때는 먼저 이제 통고 처분을 먼저 내려주고,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요렇게 납부하라고 이제 통지에서 알려주는 게 통고 처분이거든요.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밀수입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몰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먼저 뺐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라고 이제 통고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물품 원가에다가 일반적으로 30%를 곱해가지고 요거를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고 납부할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미납세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산세도 있죠. 그래서 여기 상당히 좀 무서운 죄명이라서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됐는데요. 요거는 어차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협정세율이 적용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세법상에서는 이제 신고 납부가 이제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라는 것은 정식 그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다가 제출해서 관세 등을 이제 납부하고 수입하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가 뭐 잘 모르잖아요. 뭐 관세법도 모를 거고 관세도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세관장이 이런 여행자에 대해서 편의를 이제 봐서 이제 납세 신고가 이제 부적당하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고지, 그래서 이제 세관에서 그냥 세액을 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부가고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세관장이 부가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납세 고지서를 이제 전달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면은 그날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 39조에 보시면은 그 1항 6호에 보시면은 그 밖에 제 38조에 따른 납세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 9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세관 공무원이 부하고지 방식으로 세액을 결정을 할 건데, 어, 그렇다면 세액은 어떻게 산출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액은 보통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시나요? 과세 가격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휴대하여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영수증을 구비해서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세관 공무원은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분들은 그 필수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행자가 영수증을 뭐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관에서 어떻게 과세 가격을 산정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관에서는 뭐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등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과세 가격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유럽에서 에르메스의 가방을 샀다고 하면은 이제 에르메스 가방을 샀을 때 뭐 영수증을 뭐 안 받았거나 뭐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세관에서는 이제 에르메스의 그런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비슷하게 그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출국을 했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이제 뭐 이런 뭐 에르메스 그런 브랜드 네임명의 가방을 또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가치, 어떤 가격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입국한 여행자 중에서 어떤 시간 기준, 어떤 뭐 한 달이라든지 그런 기준의 여행자 휴대품,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온 여행자의 그런 가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과세 가격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과세 가격이 산정되었고 만약에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세율이 결정되었다면은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행자가 제출한 영수증의 가격을 미화로 환산을 합니다. 뭐 위에서 보시면 그 유럽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샀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 파운드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화로 이제 달러로 다시 환산을 해서 그 미화 800달러를 먼저 공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거는 이제 가방. 아까 전에 그 기본 면세범위 800불에 해당한다고 했죠. 요거는 이제 그 일반 공사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화 800달러를 공제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별도 면세 범위인 이제 술, 담배, 향수는 이제 미화 800달러를 이제 공제하지 않고 이제 별도 기준으로 이제 그 세액을 산출할 때 미화 800달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세율, 일반세율, FTA 협정세율. 먼저 간이세율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신속히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일반 수입 신고를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뭐 수입 물품에 따라서 뭐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뭐 부가가치세도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가 붙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교육세도 같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행자 수가 뭐 인천공항만 해도 하루에 뭐 20만 명 뭐 이렇게 뭐 입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하나씩 선출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세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피로감도 있을 거고 그만큼 뭐 행정적인 비용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개의 단일한 세율로 딱 정해가지고 딱 곱해버리거든요. 어떤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세법 제 81조에 보시면은 여행자가 휴대해서 수입하는 물품은 이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이세율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내국세 세율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그 간이세율 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 투정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은 47%. 그래서 과세 가격에다가 이제 47% 이렇게 곱해버린 방식입니다. 다음은 일반 세율인데요. 여행자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 간이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세율을 어, 무적, 무조건 이제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부가구지 대상으로서 한 개의 과세 가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그리고 뭐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그리고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간이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간이세율표상 적용 배제 대상 적용 배제가 되는 물품이 있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고급 융단, 고급 가구, 승용 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담배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술, 담배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요런 주류, 술, 담배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죠. 이때는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세, 교육세, 부가세, 관세 이렇게 붙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가지세, 개별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행자가 휴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 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 당사국 원산지 물품의 경우 협정 관세를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매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액이 확정되었다면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사후 납부가 있고요. 또 사전 납부가 있습니다. 먼저 사후 납부부터 설명을 들어보면은 요거는 그 납세 고지서를 받고 이제 즉시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금 사후 납부 제도란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물건을 먼저 통관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주거지 근처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사후 납부가 이제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체납자, 우범 여행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있고, 요거는 그 국내 거주자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사전 납부로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물건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5월부터 이제 여행자 휴대폰 통관 시 세금 사후 납부액 한도를 2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요거 20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세금 사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 사후납부를 하려면은 이제 요건이 몇 가지죠. 보면은 우선적으로 뭐 체납자, 우범 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고요. 또 외국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건은 이제 두 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건 두 개를 만족해야 이제 사후납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밑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것이 제 59조에 보시면은 이제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폰 검사 통관 담당 세관 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 공무원에게 저 사후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정보도 이제 같이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하셨을 때 사후 납부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사전 납부인데요. 이제 사후 납부 미대상일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세금 납부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요런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세관에 유치되거든요. 유치 기간은 1개월이고 이제 요청 시에는 이제 최대가 2개월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치 기간 1개월이 지나면은 세관에서 이제 물품을 매각합니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된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세관 유치 수입 물품 여행객 휴대폰의 95%가 폐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유치 기간이 1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개월 경과 시에는 체험 물품이 되고 이러한 체험 물품 관세 확보를 위해서 공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거는 잘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폐기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바로 공매를 안 하고 이제 폐기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이거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이제 의약품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적으로 이제 공매를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80% 넘는 이제 물품이 유찰돼서 이제 관세 확보 실적이 이제 미미한 걸로 이제 뭐 확인됐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이제 관세청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공매 공고 여기에 어떤 물품을 공매를 합니다 라는 게 이제 그 나와 있거든요. 뭐 거기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여행자 휴대폰 공매 목록이라고 해서 뭐 입찰 수량,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인지, 그 다음에 뭐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매 예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여기 입찰에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때 이제 어떤 그 준비 서류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읽어보시고 뭐 이제 뭐 해외 명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시면은 또 뭐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두 가지 물품을 한번 예시를 들여서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번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고급 가방을 조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기본 면세 범위 800불에 포함되죠. 800달러.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3000불짜리
명품 가방 한 개를 사서 이제 자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환율은 1,450원이고요. 그래서 3,000불 곱하기 1,450원 하면은 435만 원. 요게 물품 가격입니다. 먼저 과세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800불을 먼저 공제를 해줄 거니까 이제 800불에서 1,450원을 곱해주면은 116만 원을 이제 요 금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435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은 이제 과세 가격은 319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액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이제 고급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세율 표상 보시면은 간이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죠. 고급 가방 같은 경우에는 28만 8,450원을 에다가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85만 8,600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진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납부할 세액이 30%를 감면을 해주는데 20만 원을 한도로 해준다고 감면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5만 8,600원의 30%는 25만 7,580원입니다. 그렇지만 25만 7,580원은 20만 원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한도로 이제 그 세액을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85만 8,600원 여기서 20만 원을 한도로 차감을 해주면 최종 납부 금액은 65만 8,600원이 됩니다. 다음은 담배인데요. 담배는 그 미화 800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일반적으로 관련 같은 경우에는 200개비 200개비는 함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보루에 대해서 이제 면세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시나리오로 보면은 이제 함보루당 30불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담배 두 보루 가져왔고 이제 총 60불을 이제 자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환율은 똑같이 1,450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세 대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총 두 보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면세 한도가 한 보루였고 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제 보루 수는 한 보루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보루에 대해서 이제 과세 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불에서 환율 1,450원 곱하면은 43,500원이 될 거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세율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뭐 관세, 부가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40% 붙거든요. 40%. 그래서 43,500원 곱하기 40%는 17,40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진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산정된 관세에다가 여기서 이제 그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경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2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17,400원의 30%는 5,220원을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17,400원에서 5,220원을 차감을 해주면은 12,18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종량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개비당 이제 그 594원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함보르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함보르는 열값이기 때문에 열값 곱하기 594원 하면은 5,940원이 최종 개별 소비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과표가 과세 가격 더하기 관세 더하기 개별 소비세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부가세 과표는 61,620원이 될 거고, 여기서 부가세 10%를 곱하면은 6,162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소비세랑 지방 교육세가 있는데,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종량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20개비당 1,007원을 곱해주거든요. 그래서 열값 곱하기 1,007원 하면은 만 70원이 최종 담배 소비세가 될 거고, 지방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요건 사실은 그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 개념입니다. 종가세 개념이라서 담배 소비세의 10만 분의 4,330 4,300 4,399를 이제 곱하면은 되는데, 사실상 그 요거는 20개비당 443원 이렇게는 왜 했냐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그 2024년 관세행정 민원 상담 사례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통관할 때 부과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행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과세 통관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래 보면은 43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지방교육세는 담비소비세액의 만분의 433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잘못 적혀 있더라고요. 요거는 4399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곱해보면은 요거를 대략적으로 44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개비당 443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지방교육세는 4,430원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은 최종 납부 금액은 관세 12,180원, 개별소비세 5,940원, 부가세 6,162원, 담배소비세 1,07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4,430원 하면은 38,782원이 됩니다. 뭐 아까 전처럼 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좀 찾아보니까, 뭐 자진 신고할 때 이렇게 모바일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납부세액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예상세액 조회 여기 누르셔가지고 자기가 뭐 신고하는 물품 이제 입력하시면은 그렇게 뭐 자동적으로 세액이 계산돼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써보시면은 이제 뭐 간편하게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통해서 어떻게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그 여행자 휴대폰에 대한 FTA 협정 관세 적용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정 관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세관 신고사항 여기서 2번 FTA 협정 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그 협정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미화 $1,00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요런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 원산지 증명서나 어떤 구매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가능은 하겠지만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세관장은 신청 내용과 원산지 정확성 담보를 위해 해당 물품의 구매 영수증 또는 상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여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이제 구매 영수증을 좀 가지고 또 더불어서 산 물품의 어떤 그런 뭐 원산지 표시, 그러니까 뭐 메이드 인 뭐 이탈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산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제 세관에서도 이거를 보고 이제 뭐 이게 뭐 비록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어 관세를 이제 면제시켜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세액을 산출할 때 이제 그 공식이 과세 가격 곱하기 세율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과세 가격은 이제 여행자가 제출하는 이제 영수증으로 이제 이 과세 가격을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이 해당하더라도 이제 필수적으로 구매 영수증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화 $700 이하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600 이하.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미화 $200 이하면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금액 기준은 이제 여행자가 협정 상대국에서 구입한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여기도 뭐 비슷한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뭐 EU에서 보시면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금액이 미화 $1,00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0를 넘으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고 뭐 근데 세관장이 봤을 때 뭐 제출한 구매 영수증이나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성이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받아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받았는데 그래도 뭐 미심쩍다 그러면은 이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거나 이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세관장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이렇게 한 9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보시면은 뭐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이태리에서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뭐 이태리가 아니라 뭐 영국에서 뭐 갑자기 뭐 그런 국가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다면 조금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영국은 뭐 EU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다시 예를 들어보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 하면은 상당히 의심스럽겠죠. 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여행 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6번에 타인의 구매 영수증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행자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FTA 협정 세율을 받으려고. 이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EU, 영국, EFTA, 터키와 이제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협정상 이런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요거는 뭐 인보이스가 되겠죠. 인도증서, 그 밖에 상업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항과 작성자의 서명 또는 성명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EU 국가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서 총 28개 국가가 있고요. 영국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영국이고 EFTA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 다음에 리텐 슈타인 공국 이렇게 네 가지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명품 가방을 샀다면은 그게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협정 상대국의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이제 원산지 신고서만 인정이 되고 원산지 그 인증 수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요건 이제 또 FTA 협정 관세가 이제 적용 배제됩니다. 요 밑에는 이제 여기 노란색 박스 표기로 된 게 여기 그 원산지 신고 문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여기 1번 방갈로 1번 있죠? 여기에는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인증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에 그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터키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했을 때는 터키와의 협정에서는 이제 그 인증 수출자 제도가 없거든요. 터키와는 인증 수출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괄호 안에 그냥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6천 유로가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1번에 무조건 인증 수출자 번호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천 유로 이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빈칸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방갈로 2번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 원산지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원산지를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원산지를 기재를 하실 때는 당사국이 IS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장소 및 일자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정보가 그 서류 자체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재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인보이스에다가 이렇게 뭐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보이스 그 윗단 부분에 뭐 이게 뭐 작성 일자라든지 뭐 작성 장소가 있다면은 여기에 안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서명 부분인데요. 인증 수출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서명 및 서명하는 인의 이름 기재를 생략 가능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구매 영수증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고 문안 이런 걸로 이제 다 기재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칸이 작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제 별도 용지에 이제 원산지 신고 문안이랑 서명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별도 용지에 이제 기재를 하실 때는 요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요런 요건 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이제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는 게 이제 없도록 해주셔야 이제 협정 관세를 이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A4 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영수증은 이제 접착제, 어떤 스테이플러로 이제 별지에 완전히 이제 고정되도록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 형태로 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인이거든요. 여기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영수증이랑 별지에 간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불인정되는 원산지 증명서 예시로 별지에 원산지 신고 문안과 서명만 기재된 경우 서명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간인이 뭐 있는 경우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인 형태도 없고 뭐 작성자의 이름이나 서명이 없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보시면은 원산지 신고 문안이 아닌 경우라고 해서 원산지 신고 문안은 이 여기 영어로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임의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고쳐 쓰면 안 됩니다. 이 문구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 이제 제출하실 이런 구매 영수증, 특히 이제 구매 영수증이 그런 칸이 적다고 해서 이제 별지 용지로 이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형식적인 요건을 상당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정관세 사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폰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전화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제 FTA 요건에 맞는 이제 서류, 그러니까 구매 영수증이나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서 나중에 납부한 관세를 이제 다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물품을 유치를 한 후 이제 유치기간이 이게 3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런 그 요건에 필요한 이제 서류를 갖추어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